안녕하세요. 플레어 디자인 한재범 대표랑 르블랑 인테리어 박은지 대표입니다. 오늘은 왜 두 명일까요? 라고 해서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업계 최초로 업체 대 업체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38평일 때 인테리어를 진행한 현장 관련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르블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용인에 위치해 있는 르블랑 지테리어고요. 고객님 의견을 예쁘게 다듬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중심 디자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 이사를 오신 케이스가 아니라 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보관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의뢰해 주시는 케이스였거든요. 몇 년 동안 살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가 예쁘게 다듬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블랑을 콜라보한 이유 자체가 르블랑 하면은 사실 소통이 있어서 엄청 잘하는 부분으로 이쪽에서 좀 많이 유명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콜라보를 진행했는데 결과물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상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라고 현관부터 해서 좀 설명 한번 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너무 편한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가 좀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네. 애매하게 공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수납장을 계속 두고 싶어 하시긴 했는데 언니 앞에 보시면 패널들이나 수납장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수납장을 다니는 좀 산만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최소화해서 땅을 넣어주고 거울을 뒤에 붙여서 확장성을 또 주면서 현관 왔을 때 조금 더 정돈되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엄청 좁은 공간인데 좁아 보이지 않고 확 개방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장 마감하고 하는데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색깔 톤들을 또 이렇게 다 맞추셨어요. 저희는 또 톤 맞추기 전문이라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분장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현관장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도 네. 잘 되어 있었거든요.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너저분해 보였다고 하죠. 이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로 쭉 이어질 수 있게끔 벽을 저희가 가구 패널로 다 마감을 한 거예요. 팬트리 쪽도 사실 면이 그냥 필름이고 팬트리 몸만 달리게 되면 이게 좀 마감재 차이가 나면서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도 지금 벽인데 가구 패널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면 엄청 높네요. 네, 양쪽에 벽이었지만 가구 부분을 붙여서 패널처럼 사용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이런 주공 공간이라든지 어떠한 공틀 문이라든지 히든도어 같은 걸 설치할 때 좀 짧은 형태의 경첩 같은 경우에도 시공하면은 훨씬 주공 공간에 이런 도어 같은 거라든지 도어 패널 같은 형태에 있어서 히든도어 설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 경첩이다 라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도 원래 기존 위치는 여기였거든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신발을 넣고 바로 실내라서 실내 구분이 좀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중문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줘서 실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감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목공 작업은 별도로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패널들 색깔에 있어서 톤 매치를 위해 가지고 이쪽 별도 목공 작업하고 필름 마감 작업을 좀 진행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현관 전시 부분에 좀 디테일한 특징들이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분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방 앞쪽에 이 단차가 원래 있던 단차예요. 그리고 그 단차 안에 복도등이 숨겨져 있었어요. 간접등 형태가 아니라 다운라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었고 그게 좀 촌스럽잖아요. 복도가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다운라이트는 다 막아버리고 공으로 조금 더 날개를 빼준 후에 간접등을 삽입해서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 보통 복도등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으로 설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측으로 조명을 몰아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실제 작업 지시 해주실 때도 이거 디테일 관련해가지고 이 비대칭을 하더라도 이 몇 센치 뛰느냐에 따라서 공간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보시면 도어 스토퍼 같은 경우는 오, 뭐 어디까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다 열리는 거. 네, 다 열려요. 어쨌든 복도에 나 있는 문이다 보니까 만약 90도까지만 열리면 통행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90도 간접을 사용해가지고 원하실 때도 이렇게 개방해 놓을 수 있게끔. 알파룸에 안마의자가 있네요.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가 된 건지. 이거는 100% 고객님 의견이시고 이 문이 유리문이 아니라 가구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채광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복도도 되게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조명도 그렇게 없었으니까 고객님께서 채광이 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셔서 유리문으로 일단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여기서 쉬고 가도 될까요? 닫을까요? 네, 잠시만. 여기서 좀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밖에 또 바로 통창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데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는데 좀 새롭게 살리는 공간으로서 좀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주방에 있었던 형태가 여기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쪽에 주방 창이 있었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관련해서 이쪽에서 있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잡는 부분이 엄청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좀 폐쇄적으로 좀 있었어요.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이쪽 사이즈가 거의 한 3000 이상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대면형 부엌으로 해서 3000에 그다음 깊이도 훨씬 더 깊이감이 있게끔 만들고 기본적으로 거실에 창호가 있고 그다음 주방에도 창호가 있으면서 맞바람은 충분히 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창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없애고 디자인적 효과를 좀 살렸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쪽에 계단이 올라갔던 부분을 없앰으로써 이쪽에 또 새로운 공간이 좀 나왔는데 요즘에 가전기구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반영해가지고 홈바처럼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주 쓰는 가전이라든지 좋아하시는 비품 관련해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좀 놔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라믹인지 이게 칸스톤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시공 관리하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주방 관련해서 어떻게 설계가 된 건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어라고 하죠. 목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엠백이라는 이게 엠백이라고요? 네, 아주 가성비 있는 진짜 엄청 비싸 보였는데 도장인 줄 알았어요 순간. 요즘은 도장이랑 마감재 도어랑 그 퀄리티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목대는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넣고 그다음에 상판이나 이런 수전이라든지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는 걸 선호해요. 가성비 있대 봤을 때는 전혀 가성비 있어 보이지 않는. 상판 관련해서는 이게 세라믹인가요? 네, 이거는 세라믹 CBT. 근데 어떻게 그 견적에 이 CBT 세라믹으로 여기 있는 것들 다 시공을 했는지. 이게 세라믹이 네. 사실 원판으로 사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 원판 안에서 주방 상판을 쓰고 여분으로 홈바에도 여기 있는 것들도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최대한 알뜰하게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약간 남은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은 저쪽도. 지금 이 집의 포인트가 복강문을 열었을 때부터 좀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주방이랑 동일한 소재를 써서 디자인 연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거실에서 저희가 아트월 디자인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양쪽에 약간 내력기둥 같은 대리석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작고 또 쟤는 크고 요 둘이 달랐던. 이걸 어떻게 좀 예쁘게 세련되게 숨길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은 고객님이 원하셨던 유리장을 넣으면서 맞췄고 스테이적인 부분을 라운드로 좀 부드럽게 살려서 요즘 느낌대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결과로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현장 쪽 맡아주신 분도 여기 라인 관련해서 대칭 관련해서 엄청 깐깐하게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라운드를 또 얼마 정도 각도로 좀 접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효과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고 실제 여기 구도 자체가 다 비형상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실제 조명이 가진 효과가 좀 더 훨씬 더 배가 되는 군데군데 조명들을 좀 극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반사광을 이용한 좀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좀 포인트로서 많이 사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계단 부분인데요. 여기 밑에 여기도 조명을 넣네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거울은 좀 안 넣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건지. 일단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은 계단이 일자로 거실에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난간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딱 있으셨어요. 그리고 브론즈경을 하나 넣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계단을 위에서 내려보니까 공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 거예요. 반을 좀 올려서 간접등도 넣고 조금 계단을 더 연장시켜 오는 느낌으로 디자인 포인트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함으로써 디자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은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마루 아닐까요? 원목 마루? 네, 맞습니다. 타일 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마루도 졸리컷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두께가 있어야 되다 보니 원목만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 12T 이상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고르셨던 마루 자체가
14T로 좀 두껍다 보니 조립컷이 가능했고 계단까지 다 연장해서 실제 여기 마루 관련해서도 이게 보통 꺾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막 몰딩 같은 거 대고 그렇게 마감을 솔직히 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나하나 다 수작업, 장인 정신처럼 졸리컷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선 가공하면서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이 훨씬 더 돋보여졌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안방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 안방이 이렇게 해서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엄청 길게 나져 있네요. 원래 기존의 붙박이장이 그대로 있던 자리에 새로 들어온 거긴 한데 철거를 하길 원하진 않으셨었어요. 이 위치 그대로 보수하고 싶어 하셨었고 붙박이 자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침대 위치는 기존처럼 헤드가 창 쪽으로 예, 안방에 들어오면 침대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게 프라이빗한 느낌이 예, 좀 불편해 줄어들다 하셨던 것 보니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파티션을 전체를 다 올려서 막아달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조율을 해서 지금 하프 파티션으로 샤프 파티션 넣으면서 조명까지도 같이 넣다 보니까 왜 연장선처럼 보이면서 실제 여기가 38평인데도 38평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놀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조명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 조명 너머로서 이렇게 간접등 효과처럼 내면서 실제 여기 조명은 아니고요. 이 거울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넣으면서 여기 반사된 거거든요. 거울의 간접등이 라인 조명처럼 좀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데 좀 어떤 디자인 포인트?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장변이 2,900이었고 단변이 한 2,600 정도 되는 일반 아파트 욕실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긴 욕실이었어요. 욕조와 샤워 공간 둘 다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최소 배치로 욕조, 샤워, 세면기, 변기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타일로 탑을 접는데 저희는 타일로 접었을 때는 나중에 이런 매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졸리컷 부분에 물때가 끼거나 매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세면대 타공이던 단면들도 되게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타일은. 그래서 일부러 컬러를 맞춰서 칸스톤으로 시공을 했어요. 칸스톤도 졸리컷을 하지 않고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오픈 선반 같은 경우에는 PS 소재의 도장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닿아도 끓지 않게끔. 근데 도장 제품이다 보니 물건을 넣다 뺐다 하면서 바닥에 쓸릴 거를 조금 걱정이 돼서 아까 주방에 쓰고 남았던 세라믹 상판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제 밑에 같이 깔아드렸어요. 되게 알차게. 보시면은 엄청 도어 관련해서 요즘에 트렌드한 도어 같지 않나요? 실제 정답은 도어 제작한 게 아니고 기존 도어를 다시 재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도어를 시공하고 대신 여기에 목공 작업으로서 수평하고 수직을 맞춤으로써 마치 이렇게 히든 도어처럼 이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하실 때 기존 도어를 리폼하는 방법으로서 좀 활용하고 조금 더 이쁜 집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38평형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지 않은 아파트 현장 좀 소개해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으로 플레어 디자인과 르블랑이 콜라보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들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좋은 현장들로 좀 찾아보고 싶네요. 저희도 이번에 칸집 현장 하면서 항상 현장이 좀 즐거웠거든요. 나이대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재밌게 현장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나이대 비슷합니다.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나이대는 비슷한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 한번 드리고요. 서로 화이팅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르블랑 플레어 디자인 화이팅! 네, 밑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